내과 이승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승 과장님은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한양 류마니병원 류마티스 내과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 이승 과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더우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질병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 류마니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승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자체가 관절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이 아프다면 아니면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보시면, 보통 이제 관절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주로 정형외과를 많이 가셨습니다. 근데 정형외과는 주로 다쳐서 아프거나 또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손발에 기형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정형외과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내과는 다소 생소하시지만 다친 적이 없는데 관절이 계속 아프다, 온몸이 다 아프면서 관절이 같이 아프다, 관절이 아픈 거 외에도 붓고 열이 나는 게 동반했을 때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류마티스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신체 조직의 질병들 중에서 관절이나 관절을 둘러싸는 인대, 힘줄 근육, 뼈에서 생기는 염증성, 퇴행성 전신질환을 말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 내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뭐냐, 흔히 보면 제가 이제 닭발에 있는 요 부분 아니면 뭐 족발에 나오는 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 여러 가지 관절이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뭐냐? 관절은 이제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곳이 아까 족발처럼 그런 관절이었는데, 그곳이 염증이 생겨서 뼈마디가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 관절염이고, 이 관절염은 아시겠지만 모든 부위에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의 증상은 쉽게 생각하시면 모기를 물렸을 때 어떠십니까? 모기를 물렸을 때 가려운 것만 빼면 빨개지고 붓고 또 심한 경우에 아프기도 하시죠? 똑같습니다. 관절염도 열이 나고 빨개지고 붓고 아프고 더 심해지면 쓰기 힘드시고 뻣뻣한 느낌이 있으시고, 그런 것이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자분들 사진인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무릎이 많이 부으셨죠? 이렇게 빨개지고 붓고 손가락 마디도 빨개지고 부어있는 이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보지만 퇴행성 관절염, 흔하게 있는, 또한 유명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감기성 척추염이나 좀 다소 난해한 병인 루푸스, 또 섬유근통, 쇼그렌, 레이노즈 같은 질병을 보게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앞서 이 해부학 구조는 설명드리셨겠지만 실제로 여러 군데 뼈 관절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에 문제를 일으키는 데가 이제 아버님 원인들이 많으시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 관절을 덮어싸는 활막에 문제가 있는 곳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 관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이 통풍이 되겠고, 그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인대에 있는 병이 있는 게 감기성 척추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역이 뭐냐? 저희 모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그 부분인데, 면역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은 쉽게 생각해서 군대가 외국을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위화도 회군처럼 돌려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흡연이나 감염, 외상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떠시느냐? 주로는 써서 아픈 관절이 있고 안 썼을 때 아픈 관절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안 썼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로 손이나 발 관절을 비롯해서 여러 관절이 뻣뻣하고 그게 조금 움직여주면 나아지는 증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주된 증상이시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붓고 아프고 나중에 움직이기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관절이 부으시기만 하세요. 근데 나중에 같은 모양일지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시면 이렇게 뼈가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건 짚거나 아니면 식사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으시겠죠? 엑스레이도 보시면 이게 사실 정상 손이신데 제가 이상한 손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손목을 보시면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게 8개 있습니다. 이게 손목 관절인데 이쪽 편 보시면 어떻습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다 녹아서 떡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뼈의 간격이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손목을 실제로 굽히실 수가 없으세요. 손목이 이렇게 다 굽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라 해도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아프시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써서 아픈 관절, 계단이 내려오실 때 무릎이 아프다, 그건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많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뻣뻣하게 아프면서 움직였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오후에는 훨씬 편하더라,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류마티스를 의심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제가 환자분 손을 만져보고 쳐다보고 하면서 신체 검진을 하면서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또는 관절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조기 발견을 해야지. 가장 치료 효과를 잘 얻으시려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일단은 안 아프게 해드리고 붓게 된 걸 빠지게 해드리고 혈액 검사에 이상 있는 거를 정상화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에서 뼈가 망가지는 것들을 막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생활하시는데 아무 무리 없게 해드리는 게 류마티스 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입니다. 수술이나 다른 요법보다도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약물 치료는 뭐냐? 저희가 이제 관절이 흔히 말해서 불이 났다고 하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오셔서 관절에 불난 것처럼 뜨겁고 아파요. 관절이 이렇게 막 불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왜 중요한가? 불은 언제든지 지나면 꺼지게 돼 있죠.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다 태우고 꺼질 거냐? 아니면 살림살이를 보존하면서 불을 빨리 끌 거냐? 그 차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크게 잘 아시는 소염 진통제 또는 항류마티스 제제, 그리고 듣기만 해도 걱정하시는 스테로이드 제제, 또는 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생물학 제제라는 주사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시는 소염 진통제, 제가 이 약을 드리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니 이거 아파서 진통하라고 주는 약이라서 안 드셨다, 요거 먹으면 아픈 거 그냥 없애갖고 관절 더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소염 진통제 이름을 보면 소염, 그 다음에 진통제죠. 소염의 의미는 염증은 줄여서 진통, 안 아프게 하는 겁니다. 관절염, 힘줄염 할 때 염은 염증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약을 드려서 아프지 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병을 낫게 하는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저희가 잘 치료하면 하시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들은 이제 환자분들 또는 저희가 제일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속이 쓰리시다거나 아니면 조금 붓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드실 건지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제가 약을 드리면 이제 한 달 뒤에 오셔서 속이 너무 아파서 약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속이 아파서 못 먹겠습니다 하면 같은 소염제 중에서도 속이 안 아픈 약도 있고 아니면 위장약을 추가해서 드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염제 말고 다른 약을 쓸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환자분께서 약은 안 드시고 속이 아프니까 그 안 아프신 채로 오면 저도 속상하고 환자분도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제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는 이제 사실 뭐 인터넷만 쳐봐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쓰실 이유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필요한데 그 이유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염증 자체를 소염제 통제보다 훨씬 빨리 좋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얼굴이 붓는다거나 당뇨병이나 고혈당증이 더 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킨 이후에 다른 약으로 바꿔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뼈가 망가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기능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주사 치료 같은 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 의사들이 더 조급해합니다. 실제로 아픈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오시면 보통 3개월 정도 약 꾸준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 자체가 체내에서 제일 효과를 잘 발휘하는 시간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기준으로는 3개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약 먹으면 많이 나빠지지 않냐, 간도 나쁘고 콩팥도 나빠지지 않냐.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약이라고 하는 게 이득이 있는 게 약이지 해가 있는 거는 독약이지 않습니까? 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 세계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이 수십만 명의 환자를 놔두고 저희가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봤더니 약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협심증도 훨씬 많이 오고 골다공증도 진행을 하고 관상동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이 더 일반인에 비해 많이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 이 위험 자체를 정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 중에라도 너무 심한 운동이나 아니면 감기 같은 게 걸리셨을 때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복용하고 있는 관절염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거는 힘듭니다. 저희가 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하시면 약을 줄여드리거나 바꿔드리거나는 쉬운데 약을 중단하신 채로 한 3달간에 오시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류마티스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말 사실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말들 저희가 훨씬 많이 알고 저희가 훨씬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냅도록 열심히 관절 쓰실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